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라고 답하시겠죠. 은퇴 후에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더 후회되는 게 있다고요. 7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것들 때문에 내 노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닐까? 몸이 아플 때마다 내가 더 늙어가는 게 느껴져요. 자녀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건 내 탓인가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고민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보다 더 큰 후회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5가지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큰 행복을 되찾으셨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작은 비상금을 준비하고 매일 10분 걷기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먼저 다가가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하며 관계를 회복한 어르신도 계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삶을 바꾸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제가 그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걸 듣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5가지 중에서 2번째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잃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과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물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처음에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흔쾌히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 달엔 저희도 좀 힘들어서요. 라고 말했을 때 김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셨고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노인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약 78%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고 그곳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농사를 지어? 라는 생각이 드셨지만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첫 수확을 했고 그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몇천 원밖에 벌지 못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간식을 사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경제적 독립은 정신 건강과도 직결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지키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 보시길 권합니다. 5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비상금이 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텃밭 가꾸기처럼 소소한 경제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성취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작성해 소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작은 절약이 쌓여 더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께서는 작은 텃밭에서 시작하여 다시 자존심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재산이며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의 삶까지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광배 어르신은 67세로 은퇴 후에도 큰 병 없이 살아왔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일 없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병원 검진도 미루고 몸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병원을 찾았을 때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은 어르신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기도 겁이 났습니다. 어르신은 그렇게 건강을 잃은 삶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광배 어르신은 가족들의 응원과 병원의 권유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것은 매일 아침 30분 공원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어 쉬어가며 걸었지만 조금씩 걸음을 늘려갔습니다. 동시에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몸을 느끼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2달 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숨이 차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는 체력이 생기면서 마음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며 정기 검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은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셨고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며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광배 어르신의 이야기는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놀랍게 개선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는 시간을 점차 늘리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둘째,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한 끼라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건강해진 몸으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건강을 되찾으며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려보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같은 소소한 목표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알림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전화에 산책 시간이라는 알림을 설정하거나 냉장고에 건강한 식단 아이디어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목표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작은 장치들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가장 큰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먼저 다가가는 작은 행동으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75세로 은퇴 후 혼자 생활하며 자녀들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일과 가정에 바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고 손주들과도 멀어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한 게 지금 돌아오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며 가족과의 거리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준비해 자녀들과 손주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손편지에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과 함께 손주들에게 작은 격려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작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자녀들과 손주를 만나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김밥을 말며 웃음을 나누고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고 자녀들도 어머님의 진심을 느끼며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엄마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손주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작은 선물과 편지로 시작한 이 행동이 가족 관계를 이렇게 따뜻하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먼저 다가가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한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40% 이상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은 부담 없는 작은 행동으로 다가가기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편지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줄 간단한 과자나 손수건 같은 소소한 선물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 손주를 직접 찾아가 보세요. 명절이나 주말 같은 기회를 활용해 작은 가족 모임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전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작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 관계는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가족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준영 어르신은 72세로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와의 교류가 사라진 일상이 고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땐 늘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은 은퇴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늘어나며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국악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큰 기대 없이 수업에 참여해 보셨고 그곳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국악 수업을 통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배우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배우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주 수업 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행복이죠. 어르신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았고 스스로도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맺는 새로운 친구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대한노인학회에 따르면 노년기에 정기적으로 친구와 교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50%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이나 지역 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국악 수업, 그림 교실, 요가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기존의 인연을 다시 이어보세요. 오랜만에 떠오른 옛 친구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셋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과 짧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용기를 내어 다가가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깊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력이 넘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우리의 하루를 빛내고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겠어라는 생각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취미와 도전이 어떻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연 할머니는 올해 82세로 손재주가 좋은 편이셨지만 몇십 년 동안 손뜨개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옷과 장갑을 손수 만들어줄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점점 그 시간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사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겨울뜨개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지금 무슨 뜨개질을 다시 배우겠어. 라며 망설이셨지만 한번 가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실을 고르고 코를 떠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조금 굳었지만 다시 배우니 금세 익숙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김 할머니는 강좌에서 배운 뜨개질로 손주들을 위해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좋아할까? 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목도리를 건네받은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손주들은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이렇게 좋아해 주니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김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가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도전과 활동이 삶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우리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40%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취미라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즐기면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을 떠올려 보세요. 손뜨개질, 그림 그리기, 간단한 요리 등 과거에 즐겼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손주들과 간단한 공예를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 할머니처럼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가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삶의 즐거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취미와 도전이 우리의 하루를 빛내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기가 넘치고 행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선택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걸었으며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먼저 다가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작은 취미와 도전으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한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오늘의 작은 걸음은 내일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10분 산책했어요처럼 간단한 기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만들어집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노력하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시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작은 성공을 통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